네, 우선 초반 인트로는 레블라컵의 소개 영상을 먼저 보여드렸는데 그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공이 처음 닿을 때 그 퍼스트 터치를 강조한 축구화이기도 하고 이전작들의 컨셉은 빠른 스피드 속에서 볼을 컨트롤할 수 있는 축구화, 거기에 퍼스트 터치를 위해서 CT 프레임을 전반적으로 배치한 축구화가 레블라 1부터 3였다면 이번 레블라 컵에서는 CT 프레임과 다른 저반발, 고반발 스펀지를 외측 그리고 내측에 전략적으로 배치를 하면서 이렇게 디자인 자체적으로는 미즈노의 리빌드 프로젝트를 통해서 두 번째 컬러로 출시됐었던 웨이브컵 히브아우드 제품이 출시가 됐었을 때 레블라도 함께 출시가 돼서 네이밍 자체가 레블라 컵이 되었고, 웨이브컵의 디자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측면과 앞부분 그리고 인프런트 쪽에도 이렇게 스티치를 통해서 캥거루 가죽 특유의 쿠션감을 살리는 그런 디자인이 가장 핵심이었는데 웨이브컵의 어퍼 디자인을 그대로 구현한 게 특징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레뷸라 시리즈를 좋아하고 그 레뷸라 시리즈는 어쨌든 컨트롤에 기반이 되는 축구화이기 때문에 레뷸라 1과 2, 3 대비해서 어떤 부분들이 좀 달라졌는지, 그리고 이 레뷸라 컵에만 적용된 다양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쭉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정가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레뷸라 컵 재팬 모델은 정가가 299,900원. 약간 정가가 좀 특별한 게 전작 레뷸라 3부터 2, 1까지는 339,000원의 정가를 가지고 있었는데 오히려 정가가 4만원이나 인하된 부분이 좀 인상적입니다. 물론 나이키, 아디다스, 푸마 모두 정가를 낮추는 경우가 덜어 있기는 한데 대부분 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계속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정가는 필연적으로 좀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 레뷸라 컵에서는 정가가 4만원이나 낮아진 점, 그 낮아진 점을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 정도로 좀 생각을 하는데, 우선은 전작 대비해서 레뷸라 컵의 설명을 보면 CT 프레임이라는 말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어퍼 내부에 들어간 쿠션 소재는 CT 프레임이 아니라 저반발, 고반발 스펀지를, 그러니까 새로운 스펀지 소재로 변경을 하면서 원가를 좀 낮출 수 있었던 부분, 그리고 이전에 레뷸라 3 대비해서 천연 가죽을 사용한 부분이 가장 적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박음질을 기준으로 천연 가죽은 이 앞부분에만 쓰이고 이 내부와 측면은 모렐리아 네오에서 사용되는 동일한 인조 가죽이 사용됐기 때문에 천연 가죽의 비중이 레뷸라 시리즈 중에서 가장 적게 사용된 점,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 보자면 사실 레뷸라 같은 경우에는 모렐리아 네오처럼 막 이렇게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모델은 아니었기 때문에 레뷸라 컵 4세대 모델에 와서는 기존의 339,000원이라는 정가를 고수하기보다는 정가를 좀 더 낮춤으로써 조금 더 가격적인 측면으로 시장에 어필하려고 했었던 그런 부분들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무게를 한번 살펴볼 건데 275 기준으로 201g, 이렇게 많은 쿠션 소재를 배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가볍게 출시된 걸로 볼 수 있는데 전작 대비해서 분명히 가볍게 출시된 건 맞지만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 뭐 어떤 소재의 혁신이나 아니면 특별한 기술이 들어가서 무게가 가벼워진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전작인 레뷸라 3, 그러니까 천연 가죽이 더 많이 쓰였고 동일하게 275 사이즈 기준으로 216g, 레뷸라 컵이 전작 대비해서 거의 15g 정도 가볍게 출시된 걸 볼 수 있는데 같은 사일로임에도 불구하고 15g이란 무게는 굉장히 좀 큰 차이라고도 좀 볼 수 있고, 이 레뷸라 3 같은 경우에도 전작인 2보다 더 가볍게 출시가 됐었던 제품이기 때문에 어쨌든 시리즈를 거듭함으로써 무게는 점점 가벼워지는 추세로 가고 있다는 부분이 좀 인상적이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레뷸라 컵이 가벼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 우선은 인솔입니다. 전작인 레뷸라 3와 비교해서 우선 소재 자체도 보시면 레뷸라 3는 이렇게 원형으로 되어 있고 되게 촘촘한 부분이 있는데 레뷸라 컵의 인솔은 약간 더 조금 스펀지 느낌이 더 많이 있는 그런 인솔로 변경이 되었고, 무게 자체도 레뷸라 3 인솔 같은 경우는 17.5g, 레뷸라 컵의 인솔은 12.2g. 사실 인솔에서부터 5g 차이가 나기 때문에 레뷸라 컵의 인솔을 레뷸라 3에 넣었다면 5g의 무게 절감이 있을 거라서 그 부분이 우선 감쇄된 부분, 그리고 이렇게만 비교해봐도 이쪽 부분부터는 천연 가죽이지만 레뷸라 3는 천연 가죽이 이만큼 사용이 됐고 측면으로 보면 그 차이는 더욱 두드러집니다. 레뷸라 3는 여기까지 천연 가죽이 사용이 됐고
이 부분까지 역시 CT 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레뷸라 컵은 200g으로 굉장히 가벼운 축구화고, 제가 처음 받고 박스에서 이제 축구화를 꺼냈을 때 딱 첫 느낌이 되게 가볍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천연 가죽에 더해서 이렇게 스펀지를 눈에 띄게 내장한 이런 축구화임에도 불구하고 가벼운 무게는 굉장히 장점이지만, 전작 대비해서 인솔의 무게 차이 그리고 천연 가죽을 덜 썼기 때문에 어떤 기술에 의한 무게 절감이라기보다는 소재의 차이와 사용 범위에 따라서 무게가 좀 더 가벼워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외관상으로 보면 레뷸라 컵에서 가장 핵심인 부분은 역시 컨트롤, 이렇게 스펀지가 들어간 이 어퍼를 꼽을 수 있는데, 그냥 진짜 딱 외관상으로만 딱 봐도 그 소파의 쿠션 같은, 그러니까 그런 되게 빵빵한 진짜 어퍼에 내측은 쿠션으로 전부 깔려 있고, 측면 같은 경우도 인조가죽 소재를 제외하고는 볼이 닿는 영역에 전부 이렇게 스펀지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이 축구화를 신으면 볼 터치나 컨트롤이 어떨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가장 먼저 드는 그런 디자인이고, 저는 이 레뷸라 시리즈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 들어서 이제 뭐 여러 브랜드사에서 축구화를 발매를 하는데, 이렇게 정말 디자인적으로 이렇게 대놓고 스펀지 소재를 넣고 쿠션감을 드러낸 축구화는 사실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컨트롤 사일로를 4세대까지 발매한 그 미즈노의 선택을 보면, 개인적으로 이제 축구화를 좋아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이제 시장에서 여러 제품들이 발매가 된다라는 부분은 되게 좋은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능을 좀 살펴보면 앞선 영상에서도 공이 여기서 이제 멈추면서 이렇게 도는 부분이 레뷸라의 그 트레이드 마크인데, 이렇게 FT 그립이라고 써있는 부분은 소리에서 느껴지시겠지만 굉장히 뻑뻑한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천연가죽 부분은 이렇게 그냥 미끄러질 정도로 어떠한 코팅이 들어가 있지 않고, 이게 그냥 느낌일 수도 있는데 그냥 일반 천연가죽보다 이 레뷸라 컵의 천연가죽 부분이 좀 더 미끄러운 느낌이 들 정도로 스펀지가 들어가서 그런지 확실히 미끄러운 부분이 있고, 측면 역시 동일하게 코팅이 되어 있어서 레뷸라 컵의 인조가죽 영역은 전부 컨트롤 코팅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자료 조사를 좀 해보니까 여기에 들어간 스펀지 자체도 미즈노에서 설명하기를 내측 부분에는 저반발 그리고 외측 부분에는 고반발 스펀지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눌러보면 그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이렇게 눌렀을 때 쿠션감보다는 약간 눅눅한 느낌 있잖아요. 확실히 인조가죽이라서 그런 부분들도 있는 느낌이 들고, 눌러보면 확실히 이쪽 부분은 저반발 스펀지가 쓰였다는 게 보입니다. 사실 그립력이 있고 공이 왔었을 때 반발력이 크면 공을 튕겨내는 영향이 더 많은데, 저반발 스펀지를 사용함으로써 좀 더 공을 트래핑할 때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넣어놨고, 이 인프런트 부분 그리고 발 앞부분 측면은 전부 고반발 스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프런트 쪽으로는 사실 롱패스와 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임팩트가 들어가는 영역은 천연가죽으로 되어 있어서 터치감도 좋으면서, 고반발 스펀지이기 때문에 그 고반발의 힘을 또 이용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서 이렇게 저반발, 고반발 스펀지를 이렇게 전략적으로 나눈 부분은 이 레뷸라 컵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고, 이렇게 쿠션에 더해서 레뷸라 컵의 또 새로운 특징 중에 하나가 모렐리아 2 라스트를 이 레뷸라 컵에도 동일하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 기준이 되는 제품이 바로 이 모렐리아 2 개선된 라스트가 적용된 버전인데, 개인적으로 정말 추천하고 싶은 축구화 중 하나가 이 모렐리아 2 개선된 라스트 버전입니다. 이 목형 라스트 자체가 바로 레뷸라 컵에 그대로 이식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착용감을 굉장히 기대를 했었는데 처음 딱 신었을 때 굉장히 좀 이질감이 먼저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질감이 어떤 이질감이냐면, 딱 신었을 때 발가락 부분에 약간 이질감, 그러니까 약간 불편한 부분이 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사이즈는 분명히 정 사이즈로 나왔는데 좀 느낌이 별로여서 더 얇은 양말을 신고 신었을 때는 그 부분이 약간 더 사라지긴 했는데, 왜 그럴까 한번 살펴보니까 이렇게 앞부분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마저도 스펀지가 진짜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코 자체도 스펀지가 동일하게 뒤에 부분들처럼 빵빵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딱 처음 착용을 하시면 발가락에 이 모든 스펀지가 발가락에 닿습니다. 그래서 발가락이 다소 불편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긴 한데, 계속 신다 보면 이 전족부 부분에만 캥거루 가죽이 사용이 됐고
발가락에 직접적인 쿠션들이 이렇게 닿고 있기 때문에 점점 착용하면 할수록 발에 맞게, 그리고 그 쿠션의 느낌도 발가락에 적응을 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면에 있어서 오히려 실착했을 때 더 기대되는 부분이 있었고, 추후에 이 레블라컵을 실착하고 나서 실착 후에 또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도 리뷰 영상을 간단하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다 설명을 드렸고, 간단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면 동일하게 스웨이드 소재로 마감이 전체적으로 되어 있고, 이 안쪽에 쿠션이 들어간 영역 역시 동일하게 스웨이드 소재로 다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299,900원으로 정가가 나온 이 레블라컵의 안쪽, 그러니까 이 뒤꿈치 스웨이드 소재 말고 이 어퍼를 전체적으로 감싸고 있는 이 내부 소재는 레블라 1, 2, 3에 그 구멍이 나 있는 그런 스웨이드 소재와는 약간 다른 소재로 보이고, 그리고 전작과 동일하게 ST텅, 이렇게 얇은 텅이 사용돼서 미즈노가 설명하기를 공이 닿았을 때 좀 더 직접적인 터치감을 느낄 수 있도록, 생생한 터치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텅을 얇게 만들었고, 이 아웃솔 패턴은 잘 아시겠지만 전작 대비해서 이 굵기, 그러니까 사용된 합성 수지 자체를 굉장히 얇게 만든 이 아웃솔이라서 전작의 아웃솔 대비해서 무게는 가벼워졌지만 좀 더 지면에서의 편안함은 사실 레블라 1, 2의 아웃솔이 좀 더 좋고, 마지막으로 이 아웃솔의 기능 중에 하나가 로테이션 립이라는 기능인데, 이렇게 수평을 보시면 앞쪽과 뒤로 갈수록 높낮이가 약간 다른 부분이 있고, 이 가운데 들어간 스터드 자체가 가장 낮게 되어 있는데, 자료 조사를 하고 번역을 해보니까 킥을 했었을 때는 스터드가 좀 더 깊게 박힐 수 있도록, 그리고 방향 전환을 할 때는 잔디에서 금세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런 높낮이의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전부 느낄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 아웃솔에도 그런 기능들이 들어갔다고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레블라 컵에 대해서 세세한 부분까지 한번 리뷰를 해봤고, 이번에 레블라 컵을 구매해보고 이렇게 만져보고 신어본 결과 이 축구화도 역시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무게와 함께 이렇게 쿠션감이 다른 스펀지를 전략적으로 배치했고, 메이드 인 재팬 제품이라서 사용된 소재와 마감 자체가 굉장히 뛰어난 점, 그리고 아웃솔 자체도 굉장히 튼튼하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인조잔디에서 얼마든지 사용해도 되는 내구성, 그래서 컨트롤 사일러를 좋아하시면서 보다 가벼운 축구화를 원하신다면 이 레블라 컵을 추천을 드립니다. 제품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견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또 앞으로도 리뷰할 축구화들이 많은데 하나하나씩 주제를 잡고 차근차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